안녕하세요, 김일조입니다. 오늘은 피자 배달을 하면서도 팁을 받고 스카웃 제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취미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배달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고, 또한 똑같은 배달이어도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더 복지가 잘 돼 있을 것 같아서 도미노 피자 배달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도미노 점포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곳은 신도시에 새로 오픈한 가게였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우선 여기에 오픈한 사장이 신도시기 때문에 아직 입주가 다 안 되었고, 그래서 장사가 조금 안 되더라도 조바심을 내지 않을 뿐더러 이 가게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점포였습니다.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 가게의 사장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오픈한 것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되게 쪼거나 그러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오픈을 해서 5시까지 배달을 안 나가도 그냥 신문을 읽으시고, 제가 아무래도 그때도 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또 남는 시간엔 제가 책 읽을 시간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대형 프랜차이즈면서 그 가게 사장님이 점포를 여러 개 갖고 있고 신도시이거나 아니면 가까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 중에 좀 더 잘 사는 동네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통 저만 해도 도미노 피자를 먹을 때는 몇십 프로 할인되는 전단지를 갖고 있으면서 할인을 당연히 받는데, 신도시에 이사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좀 부자 동네인 경우에는 그냥 5만원씩 몇만원씩 주면서 나머지 돈은 그냥 가지라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만약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사장이 점포가 여러 개여서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가게, 그리고 지역이 될 수 있으면 신도시거나 부자인 동네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 시간도 있으면서 돈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되는 거죠. 아니, 조금 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엄청 열심히 나갔어서 그 남는 돈 가지라고 했을 때 그 돈들이 모이면 꽤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스카웃 제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피자 배달을 하면서 느낀 것은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전단지를 정말 열심히 붙이는 것입니다. 전단지를 열심히 자주 붙이고 멀리 붙일수록 주문 들어오는 양이 정말 달라집니다. 한 번은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멀리까지 가서 붙여놨더니 그 주변 도미노 피자에서 항의 전화까지 왔었습니다. 뭐 상도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문이 거기서 또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멀리까지는 붙이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셨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 바닥에서 소문이 나서 스카웃 제의까지 들어옵니다. 사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보면 신호대기 때 같이 앞에서 기다리게 되거든요, 배달원들끼리. 그러다 보면 다른 가게 사장님들이 말을 겁니다. 장사 잘 되냐고 거기는. 그럼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고 저에 대한 얘기도 듣게 되는데, 한 번은 중국집 사장님이 얼마를 더 줄 테니까 우리 가게에서 일해라 이런 스카웃 제의까지 왔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업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었는데, 만약에 제가 배달을 거의 업으로 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다면 아마 거기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똑같이 피자 배달 하더라도 계속해서 피자 배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피자 배달을 하면서도 사장님과 친분도 쌓고 많이 일을 다양하게 배워서 결국엔 점주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모은 돈으로 그 점포를 사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야에서든 자기가 열심히 한다면 길이 다양하게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멘탈 관련된 영상 아직 있지 않으셨죠? 항상 큰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어떻게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까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2010년 11월 말에 2시 40분쯤이었을까요? 피자집에서 그냥 대기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연평도가 포격당했다.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 그래갖고 잠깐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바로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으로 주식 매매를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바로 집에 가서 한 것은 그 당시에 방산주인 스페코라는 종목을 몰빵을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점상이라 그러죠. 시초가와 동시에 상한가를 맞고 또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만에 50% 조금 넘게 벌고 나왔었습니다. 이건 피자 배달과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여러분들께서 늘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항상 이슈가 굉장히 많죠. 똑같은 이슈에 관련된 기사가 며칠 동안 도배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은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사들, 그런 이슈들 한번 한 3번 정도는 보실 수 있지만 맨날 보시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빌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의 숫자 혁명을 위해서만 그 관심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피자 배달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신다면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버실 수도 있고, 또한 여유 있게 시간을 좀 확보하셔서 자기 개발이나 독서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버실 수 있는 그런 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몇 가지 아르바이트 했던 얘기들을 들려드리면서 거기서 얻었던 교훈들, 그리고 또 꿀팁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